7월 12일 주식 매매 복귀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앤트맨입니다. 네, 오늘 7월 12일 수요일이고요. 이제 장을 시작한 지 이제 오후장으로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7월 한 달도 조금 있으면 이제 중반이 넘어가는데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투자 방법에 따라서 잘 매수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커요. 많이 빠졌다가 또 많이 오르기도 하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보합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반등이 한번 크게 나와가지고 좋은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실현손익 13만 8,800원, 한 2.62% 수익을 냈는데, 자, 매입 금액을 보시면 여러분들과 평범합니다. 큰 금액을 매수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이제 한 종목에 어느 정도 맥스치를 정해놓고 들어가기 때문에 과거에는 지금 현재 물려있는 종목들도 있고 좀 금액을 1000단위 이상으로 들어갔더니 꼭 그렇게 들어간 종목들은 물리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심리적으로 주가가 떨어졌을 때 물타기도 해야 되고 또는 손절도 해야 되고 대응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초반에 너무 큰 금액을 매입을 하다 보면 물타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추가적으로 더 빠지게 되면 손실이 2배, 3배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 방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한 종목에 투자하려고 하는 금액에 대한 상한선을 정해놨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수금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투자하고 있는 금액 대비해가지고 한 종목에 최대한 5% 이상을 넘어가지 않게 매수를 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1억을 가지고 총 주식의 자금을 운영한다. 그러면 한 종목의 맥스, 물타기를 하더라도 맥스 베팅을 500만원 이상까지 비중을 늘리시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이 크면 클수록 이 욕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지금 보시면 신세계 같은 종목이 지금 100만원도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한 7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이 종목에 70만원이 아니라 700만원, 7천만원이 들어가 있다면 수익 금액이 무지 커지겠죠. 하지만 이런 종목들이 내가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심리적인 부분, 특히 이제 주식 투자에 가장 위험하면서 나에게 큰 손실을 주는 그런 부분이 이 심리 요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종목에 어느 정도 비중을 너무 몰빵을 때려버리면 그 종목이 반등이 크게 나오면 수익을 크게 먹겠지만 반대로 주가가 밑으로 폭락이 되어 내려와 버리면 정말 손쓸 수 없게 손실을 크게 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 투자를 할 때 수익을 날 때보다 손실이 나면 어떡하나를 먼저 걱정하거든요. 그래서 잘 됐을 때보다 안 됐을 때를 예측을 해서 항상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이렇게 저는 종목 분석 영상도 올리지만 제가 이제 종목에 대한 부분, 이 종목은 현재 매수가 가능해서 좋아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종목들을 저 나름대로도 실계좌로 이렇게 매수를 하고 그에 따른 수익, 손실 등을 여러분들께 같이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제 채널에서 저의 영상에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총 5개의 종목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신세계라는 종목이 수익률이 제일 컸고요. 그리고 후성, 코오롱 인더, 휴젤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자세하게 보면 또 시간이 길어지고 일단 내가 매수를 왜 했는지
그리고 매수한 구간에서부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다 제가 과거에 종목 분석 영상으로 올려드렸던 그런 종목들입니다. 자, 신세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세계는 6.3% 수익을 냈고요. 보시게 되면은 대략 한 5만 5천 원 정도 수익을 냈는데,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일치 차트로 보면 신세계 종목 매수 타점을 한눈에 볼 수가 있겠죠. 자, 과거에도 신세계에 제가 여러 차례 매수를 하면서 꾸준하게 수익을 봤던 그런 종목입니다. 보시면은 6월 달에도 제가 매수를 했고요. 5월달, 4월달, 3월달 이런 식으로 떨어질 때마다 야곱야곱 계속 매수를 해서 올라올 때 반등폭 먹고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일봉 차트 이렇게 보시면 저렇게 B로 써 있는 부분이 다 제가 매수한 구간이고요. 자, S라고 써 있는 구간이 제가 다 매도한 구간이거든요. 물론 이제 이 종목을 매수를 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서 뭐 25만 원까지 가져가겠다. 뭐 요렇게 중장기적인 투자를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뭐 반대로 저처럼 이렇게 바닥 구간에 내려올 때 매수를 하고 또 반등이 나오면 매도를 하고 또 주가 떨어지면 바닥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매수를 하더라도 뭐 굉장히 좋은 수익을 꾸준하게 볼 수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 있어서 뭐 장기 투자가 정답이다. 뭐 단타, 스캘핑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아마도 이제 뭐 우량주 늦게 이제 움직임이 더딘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해서 조금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우상향하는 패턴에서 수익을 크게 낼 수도 있고요. 이제 하락하는 종목, 주가가 단기적인 급락이 내려와서 그런 부분에서 반등을 노리는 부분이 있다면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좋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만 너무 고집을 하지 마시고 장기 투자와 단타를 같이 병행해서 해보신다면 뭐 가장 투자가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신세계 일단 월봉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월봉 차트 보시면 해당 종목이 이제 과거에 주가가 이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 자, 여기 정확하게 줄을 그어 보시면 이 자리에서 이제 주가가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 종목이 이 자리에서 바닥을 찍고 나서 반등을 보였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자리, 즉 지지라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리를 미래를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흐름, 주가가 움직였던 그런 차트의 움직임을 보고 앞으로도 이렇게 이 자리에 내려오면 과거에도 이렇게 반등이 나왔으니까 현재도 이렇게 나오게 되면 과거의 사례를 비추어 봤을 때 반등이 이렇게 나오겠지. 이런 추측으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자, 신세계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시면 제가 이제 이 종목을 18만원 정도에 매수를 했거든요. 자, 차트에서 한번 볼까요? 차트에서 보시면 해당 종목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는데요. 이 17만 2,700원 저점을 찍고 나서 반등이 크게 나왔어요. 자, 과거에 요 구간에서 해당 종목들이 이 그 신세계라는 종목이 반등이 크게 나오면서 여기를 시장 참여하는 사람들이 바닥 구간이겠구나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여기 위에 20만원 자리에도 있지만 일단 20만원 자리를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직전 저점 자리에서 터치를 받고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면 1차 여기 19만 7천원, 2차 20만원대 초반에 굉장히 많은 매물대에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등이 나왔을 때는 이런 구간에 힘든 싸움을 하지 마시고 내가 이 구간에서 바닥에서 받아 먹었다면 이렇게 주가 올라올 때 요만큼의 반등폭만 노리고 매도하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지금 보시면 신세계가 아무래도 이제 국내 오프라인 유통 쪽에서 거의 탑이잖아요. 하지만 이제 국내 소비 이용자들의 소비 패턴이 온라인 쪽으로 많이 바뀌어 갔고 또 온오프라인에 대한 그런 대형마트가 정체가 되면서 신세계라고 하는 종목이 이제 백화점 쪽, 면세점 쪽 이런 쪽에서 매출을 많이 내는 그런 유통업자인데 그런 쪽에 이제 매출이 어느 정도 많이 꺾이다 보니까 주가가 밑으로 많이 빠지는 이런 사례를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세계가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는 요 종목이 어느 지점에 바닥이 와 있을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일단 월봉 차트에서 해당 종목의 바닥 구간 대략 한 17만 원 정도 나오죠. 네, 여기 구간을 생각을 해서 접근한다면 누구나 쉽게 바닥에서 접근이 가능했던 그런 종목이고, 중기적으로 본다면 이 종목은 23만원, 24만원짜리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짧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평선들이 다 역배열로 들어가 있고, 단기적인 반등이 크게 나오기보다는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여기 17만원 자리를 터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 반등폭을 먹고 나오고 다시 한번 여기 17만원 자리를 재터치하면 재진입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 종목을 오늘 매도 처리를 하였습니다. 신세계 그래서 오늘 6.31% 56,900원 이렇게 수익을 보고 나왔는데요. 과거에도 보시면 이렇게 제가 작년 11월 세 차례, 그리고 올해 2월, 또 올해 3월, 올해 4월, 올해 6월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받아먹고 반등 나올 때 매도하는 전략으로 신세계 수차례 매수를 했고, 단 한 번의 손실도 없이 꾸준하게 적지만 조금씩 수익을 내고 나왔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양반이 왜 여기서 매수를 했는가, 매수를 했었을 때는 그에 따른 어느 정도 기본적인 근거와 자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은 신세계에 대한 바닥 지지 라인을 믿고 들어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살펴볼 종목 후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성은 제가 오늘 운이 좋게 좀 탈출을 했어요. 후성 같은 경우는 저의 생각대는 다르게 주가가 좀 움직였는데 오늘 제가 탈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줘가지고 운 좋게 탈출했습니다. 제가 후성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이렇게 3월 29일 날 28%의 양봉을 뽑아주면서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날 21선 매매로 접근을 해서 막바로 좋은 수익을 보고 나왔거든요. 3% 정도 수익을 보고 나왔는데 주가가 좀 떨어져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길래 이제 여기서부터 잡았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걸 예상해서 대략 한 16,000원짜리까지를 기대하면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구간은 이만큼의 구간이겠구나 라고 해서 샀는데 요때 이제 악재가 터졌습니다. 후성이 뉴스가 나오면서 뭐 재고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 물량 생산을 중지하겠다 뭐 요런 악재가 나왔어요. 후성 같은 경우는 재무 상태가 굉장히 좋은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관련 원료 뭐 이런 부분으로 이슈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미래 비전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차트상에서도 보면 여기 양봉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양봉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직전에 고점 자리를 뚫어주는 이런 양봉, 자 거래량이 터지는 이런 거래량, 자 여기서 나의 시나리오 나오고 하면 이렇게 주가가 조정받고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여기 직전 고점 자리를 터치해주는 자 이런 시나리오를 예측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 회사에서 나온 악재 때문에 주가가 그냥 하염없이 밑으로 쭉 빠져버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데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여기 자리를 깨고 내려가니까 결국엔 이 자리가 저항 역할을 하게 되는 이런 형태로 변경이 됐고 주가가 이제 밑으로 지지부진하게 쭉 떨어지면서 결국엔 이제 요 구간이 지금 저항 라인으로 작용했던 이런 구간으로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여기 바닥에서 바닥 구간까지 쌍바닥을 터치해주고 오늘 기분 좋은 양봉을 뽑아 주었습니다. 오늘 시장의 15% 정도 양봉이 나왔으니까 굉장히 강한 양봉이 나왔는데요. 추가적으로 주가를 더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해서 더 기다릴 수 있었겠지만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미 물렸잖아요. 이 종목을 보시면 제가 이제 매입을 했던 장시가 4월 달이거든요. 지금 7월 달이니까 거의 한 3개월 정도를 물린 종목이에요. 3개월 동안 손가락을 빨고 있다가 오늘 이렇게 반등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반등이 나왔을 때 나에게 약손실 또는 수익이 들어오는 건에 있으면 매도를 치고 나와야겠죠. 어쨌든 내가
나의 생각대로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고, 그리고 여기 양봉의 시가 자리가 13,500원이었는데 이 13,500원을 이탈했을 때 내가 손절로 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후에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경우 더 이상의 욕심을 내지 않고 매도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항상 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 손절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과제로 다가오죠. 이 손절을 하게 되면 나의 손실을 확정 짓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다가오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양봉을 기준봉으로 매수를 했을 때는 이 기준봉의 시가 자리를 손절로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도 보시면 시가를 이탈하고 내려갔을 때 주가가 더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하지만 제가 후선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주가의 흐름을 월봉상에서 봤을 때 이게 주가가 이제 그 높지는 않더라고요. 과거에 이제 24,000원 이런 자리에서 주가가 움직였다면 굉장히 높은 자리라 생각을 했을 텐데, 뭐 여기 13,000원, 12,000원 이 자리에서 내려왔을 경우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고점 대비 하락을 했다라고 해서 손절을 하지 않고 버텼고요. 이 주봉 차트에서 보시면 여기 구간에서 저항과 지지를 받는 이런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 구간에서 어느 정도 주가가 움직였다가 반등을 나오는 이런 형태를 보여줄 수 있지 않았나. 결국에 이제 운인데요. 뭐 기다렸더니 오늘 이렇게 반등이 나와서 오늘 14,450원. 네. 뭐 수익량은 크지 않습니다. 오늘 해당 종목이 뭐 15%까지 올랐는데 결국엔 제가 먹은 금액은 1%밖에 되지 않아요. 결국에 이 자리에서 물렸기 때문에 물린 종목을 기분 좋게 시원하게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꼭 손절만이 답이 아니다라는 생각도 해요. 뭐 회사 자체가 탄탄하고 어느 정도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으면 주가 밑으로 내려올 때마다 약간씩 물량을 줄여가면서 주가 반등이 나올 때 이런 반등 나올 때 손절이나 또는 약익절로 탈출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종목마다 또 그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대응을 잘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코오롱 인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오롱 인더는 뭐 굉장히 뭐 요거는 이제 매수와 매도를 잘 했어요. 자, 일봉 차트 보시면 코오롱 인더 6월 22일 날 이렇게 양봉이 나왔죠. 아마 이 종목 요때 제가 코오롱 인더 관심 종목으로 올려놨고요.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고 이렇게 조정을 두 차례나 주면서 해당 종목은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두 번이나 줬던 종목입니다. 자, 자동일치 차트 보시면 자, 코오롱 인더. 자, 제가 두 번이나 매수를 했죠. 자, 요때 6월 20일 날 양봉이 뽑아져 나온 이후에 조정을 줬을 때 이렇게 3분할로 분할 매수를 했고요. 자, 보시면 7월 3일 날 이렇게 양봉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52,000원에 전량 매도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다시 한번 떨어졌을 때 여기 이제 21선이거든요. 일봉상에서 보이는 여기 21선에서의 지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21선에서 지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고 제가 55,500원에 매입을 해서 오늘 53,200원에 전량 매도 처리함으로써 5.12%의 좋은 수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코오롱인더는 뭐 일봉상에서 보시면 조금 더 많이 갈 수도 있어요. 일단 차트상에서 봤을 때 직전에 저점 자리였던 이런 바닥 박스권 라인을 뚫어줬잖아요. 여기를 뚫었기 때문에 일단 이평선들도 다 주가 밑으로 깔려 있고 주가가 이제 충분히 탄력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다만 양봉이 뽑아졌던 요날 이렇게 양봉이 뽑아졌던 날 주가가 더 큰 상승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주가가 떨어지면서 싹 다 물렸으니까 이렇게 반등을 나올 때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매도 물량을 던지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뭐 추가적으로 주가가 상승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해당 종목은 뭐 6만원짜리까지는 터치하면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결국에 바닥 구간에서부터 이평선이 좁혀지면서 이렇게 양봉 이후에 조정 쌍바닥으로 보여주는 이런 조정 형태가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보다가 나에게 또 매수의 기회 5만원 초반에 매수의 기회를 준다면 저라면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추가 매입을 해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코오롱 인더 오늘 5.1%
좋은 수익을 보고 나왔고요. 자, 마지막으로 휴젤 보겠습니다. 휴젤. 자, 휴젤은 제가 그동안 정말 많이 영상도 올렸고 수익도 많이 냈던 종목이에요. 오늘 휴젤이 6.4% 굉장히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죠. 자, 휴젤은 국내 보톡스 판매 점유율 1위 업체인데요. 다만 주가가 이제 이렇게 빠졌던 이유가 이 메디톡스와의 보톡스 균주 소송 관련으로 인해서 요즘에 이제 국내 보톡스 관련 회사들이 소송권에 많이 휘말려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국내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로 납품을 했다라고 해서 뭐 물품 취소도 받고 뭐 굉장히 좀 다사다난합니다. 그래서 휴젤 같은 경우 지금 실적을 보시면 재무추이가 굉장히 좋아요. 영업이익도 좋고 매출액도 좋고 사내 유보율, 부채 비율 뭐 하나 따질 부분이 없는 그런 종목인데 또 작년에 대주주가 바뀌면서 뭐 글로벌 쪽으로 수출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업 전략도 짜고 있는데 가장 큰 악재가 이 휴젤이 지금 모든 매출을 보톡스, 필러 이쪽으로 내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메디톡스와의 균주 소송에서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사업의 방향성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에서는 불안한 미래가 불확실한 그런 이벤트를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고요. 자, 보시면은 이 종목 10만 원이 현재 휴젤 차트상에서는 저점입니다. 자, 누가 보더라도 이 종목은 여기 자리가 바닥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이 휴젤이라는 종목의 기업 개요를 보시면 PBR과 펄을 보시면 현재 주가의 위치가 굉장히 낮은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어쨌든 상장을 한 이후에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고 최고점이었던 20만원짜리도 찍고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고점 대비해서 저점까지의 하락률이 60%거든요. 자, 이런 시점에 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단기적으로 소액으로라도 충분히 진입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타점이 나올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휴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는 이 10만원짜리를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굉장히 신뢰를 했고요. 이 자리에 내려올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매수를 했었습니다. 자, 자동일치 차트 휴젤을 보시면 제가 그동안 휴젤은 정말로 많이 매수를 했어요. 자, 보시면 B라고 써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주가가 반등 나올 때마다 반복적으로 굉장히 많은 매매를 했었습니다. 저번 달에는 제가 한 10% 정도의 단기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오늘은 대략 한 2.46% 단기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보시면 제가 이제 항상 이렇게 10만원대 초반에 매수를 해서 반등 나올 때마다 매도를 치고 나오고 다시 한번 주가 떨어지면 또다시 매수를 해서 반등 나오면 매도를 하고 뭐 이런 식의 반복적인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불안한 게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계속 이런 지지 라인을 터치하다 보면 결국에는 언젠가는 이 10만 원짜리가 깨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자리를 깨지게 되면 대략 한 8만 원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시세를 보고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일봉상에서 보면 이제 이 이평선들이 다 역배열로 돌아섰어요. 이 주가가 우상향하려고 하는 종목 이런 종목들은 이평선이 정배열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평선의 이격도가 없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휴젤이 당장 이렇게 급등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어느 정도 시간과의 싸움을 해야 되고 여기 10만원짜리를 조금 더 바닥을 다지면서 조금 더 유지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후에 주가가 다시 한번 10만원을 터치한다. 그렇게 되는 경우 재진입을 한번 고려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몇 종목 매도를 치고 나왔습니다. 신세계, 후성, 코오롱 인더, 휴젤 이렇게 매도를 치고 나왔고 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상당 부분 많이 있고요. 물려 있는 종목들도 있고 수익이 나는 종목들도 있는데 시장이 어렵고 변동성이 커질수록 마음을 너무 조급하게 먹지 말고 약간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유연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제 뭐 아직도 초보이긴 하지만 더 완전 주린이 초보 시절에는 남들과 똑같은 패턴으로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어요. 이 말이 뭐냐면 남들이 같이 매수를 할 때 덩달아서 매수를 했고요. 주가가 폭락이 나오면서 투매가 나오면서 남들이 매도를 할 때 덩달아 같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에는 잔고가 점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반대로 한번 행동을 해보시길 바래요. 이렇게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서 올라갈 때 남들이 좋다고 살 때 그때 매도를 하고요. 주가가 정말 떨어지면서 급락이 나오고 굉장히 큰 하락을 할 때 여러분들이 싼 가격에 매수를 해서 버티신다면 단 1%라도 단 2%라도 반등을 나오면서 조그만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결국에 이제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 같아요. 내가 이제 이 주식 투자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매수를 한 종목은 떨어지고 매수를 하지 않은 종목은 굉장히 많이 오르거든요. 하지만 이 시장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산 종목이 떨어지면 분할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 분할 매수를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하시고 주가가 반등이 나올 때 매도를 해서 약 수익이라도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매매 패턴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주가 하나 올라간 게 HB 솔루션이라고 제가 언제 올려드린 게 있는데 HB 솔루션도 오늘 큰 상승을 보였더라고요. 좀 아쉽죠. 이 종목도 저는 조금 더 기다렸는데 이건 제가 못 샀는데요. 4,400원 정도, 4,500원 정도 기다렸는데 거의 이제 약간 한 호가 두 호가로 매수가 안 됐습니다. 이때 매수가 됐었어야 되는데 오늘 29% 강한 상승을 나오면서 굉장히 아쉬운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HB 솔루션 아마 6월 28일 날 관심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이 종목도 보시면 바닥 구간에서부터 저점을 올려주고 직전에 요 박스권 상단 부근인 이런 구간을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뚫어주면서 이후에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보다 조정을 부는 구간이 요만큼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주가가 슈팅을 줬는데 앞으로 이런 흐름의 패턴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생각을 하시고 내가 매수를 특히 단타로 매수를 할 때는 이런 구간 이렇게 생긴 차트 직전에 저점 라인을 뚫어주면서 거래량을 터트려주고 장대 양봉 자 거래대금도 무려 1670억이나 터졌잖아요. 1000억 이상 터지는 거래대금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신뢰를 할 수 있으니까 항상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래량, 장대 양봉, 고점 대비 주가 하락한 부분에서 직전 박스권 상단 고점을 뚫어주는 종목 자 이런 종목들을 잘 머릿속에 새겨둬서 앞으로 이런 종목이 나오면 조정 줄 때 매수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신다면 단기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수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항상 주식 투자를 할 때 매번 수익을 내고 싶은 마음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것 같아요. 저 또한 똑같고요. 자, 오늘보다 더 좋은 내일 주식장을 기대하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있어서 도움이 되셨다면 저의 채널 구독해 주시고 앞으로도 저의 채널에 와서 많은 영상, 댓글,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만드는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힘이 되니까요. 앞으로 자주 찾아와서 저의 스터디 영상 자주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